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형식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실제로는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권리 관계, 소유자 정보, 각종 채권과 법적 하자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낙찰 후에도 남는 권리, 위험한 부채, 소송 리스크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정확히 읽는 것은 경매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 물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물건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로 간단해 보이지만 주소 오류나 면적 착오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증축되었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 표제부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조사와 병행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소유자의 변경,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이곳에 기재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미래에 발생할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걸어두는 조치이고,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가처분이 등기부에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는 실제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유권 이전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갑구에는 경매 개시 결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경매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이 부동산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말소되지 않은 예전 소유자 명의의 채권이나 이중 소유권 주장 등이 기재된 사례도 있으며 이런 경우 등기부상 오류나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금전적 담보물건이 기록되는 구간입니다. 을구는 경매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 안에 기재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말소 기준 권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을구에 A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15년 5월 1일, B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17년 10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A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이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A은행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 절차를 통해 말소되지만 A은행보다 먼저인 권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구를 확인할 때는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무엇인지, 해당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이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채권 관계, 예를 들어 세입자와의 계약이나 유치권 등도 실질적으로는 등기부의 권리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읽을 때 가장 흔히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지분관계인데요. 예를 들어 갑구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지분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단독 소유가 아닌 공유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는 특정 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전체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게 됩니다. 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매각, 임대, 수익 분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갑구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2020년 4월 5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가처분이 2021년 1월 2일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로 인해 근저당 이후 설정된 가처분은 말소될 수 있지만
본안 소송의 진행 중이거나 소송의 내용이 부동산 소유권 분쟁일 경우 낙찰자는 향후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요소는 단순히 권리 분석의 문제를 넘어 낙찰자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매우 유용한데요. 등기부등본 권리별 색깔 구도, 시간순 권리 설정 등을 활용하면 훨씬 직관적으로 각 권리의 우선순위와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설정 일자를 시간순으로 나열하고 그 이전,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을 색상으로 구분해서 시각화하면 복잡한 권리 관계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권리 역시 등기부 등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낙찰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세입자의 실거주 여부, 전입일자, 확정일자 유무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며 이 작업은 등기부 분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결국 등기부 등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부동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험이 모두 담긴 입체적인 정보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면 감정가가 낮고 입찰 경쟁률이 적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낙찰 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서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경매는 매우 강력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단순히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경매는 법률, 금융, 세무, 심지어 사회적 관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읽는 능력은 그저 서류 해석이 아니라 외부 요인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 즉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변수를 어떻게 감지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 체납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중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우선권에 따라 회수되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임차인 또는 압류 또는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국세 체납 정보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나 구청 또는 법원 자료실에서 세부 자료를 열람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낙찰 후 수백만 원의 보증금까지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임차인과의 실거주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기부 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퇴거하지 않을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법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등기부로는 파악이 안 되며 반드시 매각물건 명세서,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빈집이라고 생각하고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 중인 임차인과 퇴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현장 조사서와의 연계 문제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권리 이력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해당 기록을 기반으로 현재 어떤 권리가 살아있는지, 말소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요약한 판단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는 임차인의 정보가 없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전입신고일 2022년 2월 3일, 확정일자 있음, 배당 요구 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서류는 반드시 함께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외부 요인은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행사입니다. 지분 경매나 공유 부동산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낙찰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우선 매수권으로 낙찰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낙찰자는 자동으로 낙찰이 무효가 됩니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며 낙찰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공유자와의 관계, 매수 가능성, 사전 합의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자금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을 포함한 경매 분석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 분석, 두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장 조사, 세 번째는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의 정보 확인입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실제 낙찰 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생략을 하거나 대충 조사하게 되면 그 부동산이 가진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등기부 등본만 보고 입찰했다가 낙찰 후 권리 분석이 잘못되어 수천만 원을 손해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경매는 절대로 한눈으로 볼 수 없다. 최소한 2개 이상의 서류와 현장을 병행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등기부를 해석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을 듣고 입찰해야 한다. 이 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경매는 단순히 저렴한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이 아니라 잠재된 위험 요소를 얼마나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위험한 권리가 무엇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낙찰 후에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아있는지 구별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감정가보다 싸다고 해서 입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스스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경매 투자자로서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 세 가지의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경매 용어를 하나하나 다시 익히고 등기부 등본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실전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등기부 등본 위험 요소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히 경매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투자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